안녕하세요, 베가스준입니다. 자, 오늘은 라스베가스의 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이 나시는 게 라스베가스는 물 부족 동네다, 물이 없다, 후보댐에 있는 물들이 라스베가스에 쓰는 물은 얼마 안 된다, 이런 내용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은 괜찮은가? 쓸만한 물인가?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물이 어디서 오는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미국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은 바로 미주리 강입니다. 2341마일이나 돼요. 어마무시한 거리죠.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시시피입니다. 2200마일.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저기 아래 그 멕시코 국경 쪽에 있는 리오 그란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오 그란데 1759마일입니다. 1759마일.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긴 강이 바로 콜로라도 강입니다. 이 강 길이는 1450마일이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쓰고 있는 물은 다 이 콜로라도 강에서 오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외에도 긴 강이 알칸사스, 콜롬비아 강, 레드리버 등 여러 개의 이런 강들이 있어요. 강뿐만 아니라 그 지하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지하수의 맵이 있더라고요. 이 지하수 맵에 보면은 많이 아시겠지만 동쪽이 서부 쪽보다는 훨씬 그 지하수 수맥이 흐르는 양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 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아까 제일 긴 강이었던 미주리 강 같은 경우는 토사량, 진흙탕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진흙탕 물이고, 미시시피 강 또한 대부분이 다 흙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은 아니지만 구간에서 그 석회질, 경도가 많이 있는 구간이 있고요. 리오 그란데 역시도 건조 지역을 지나는 구간은 연봉과 경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콜로라도 강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쓰고 있는 이 강물 중에서 경도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경도는 영어로 하면 하드니스예요. 하드니스. 우리가 이제 거의 주가 되는 대부분의 성분은 칼슘이에요. 칼슘.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 하드니스가 높아지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그 경도가 높은 도시는 어느 도시일까요? 첫 번째로는 맞습니다. 라스베가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로라도 강이 경도를 그 물의 하드니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라스베가스, 피닉스, 그 다음에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쪽, 요 세 군데가 아무래도 이 경도가 높은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시시피 강,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제 달라스, 그 다음에 오스틴, 이 텍사스 지역 동네예요.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네브라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그리고 플로리다의 몇 개 도시는 이런 물의 그 경도가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회질을 많이 포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이 증발하면서 그게 약간 그 석회질이 좀 뭉축돼 가지고 가는 게 있고요. 그 물이 지나가고 있는 주변이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석회질이 많은 물을 사용할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이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물은 신체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 몸이 뭔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그 석회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할까?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칠판에 분필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 분필을 많이 다루고 또 우리가 분필을 털고 그 먼지가 기관지로 들어왔을 때 천식을 유발한다든지 우리가 기관지에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듣다 보니까 분필, 석회가루 이런 거는 무조건 몸에 들어오면 안 좋은 약간 그런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칼슘과 마그네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그 서플먼트 중에 우리가 칼슘도 많이 먹고 마그네슘도 따로 그 서플먼트로 먹잖아요. 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몸으로 흡수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조건 안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석회질이 많은 이 경수 샤워를 했을 경우
샤워를 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하드니스가 많은 물은 비누랑 만났을 경우에 우리 몸에 이렇게 닦잖아요. 이 석회질이라는 성분이 비누랑 작용을 해서 몸에 커버막처럼 남아있다고 해요. 하드니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로다가 우리가 샤워를 했을 경우에 샤워를 한 후에 이렇게 뽀덕뽀덕한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그게 마르고 나서 엄청나게 건조해지는, 뭔가 피부를 계속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몸에서 비누가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고 그 석회질과 비누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 잔여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라스베가스의 건조함으로 이게 다 마르잖아요. 마르면서 그 남아있는 노폐물들, 비누의 찌꺼기가 피부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아토피가 있거나 좀 건성 피부이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안 좋게 작용을 해서 막 간지럼증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무래도 수돗물이다 보니까 균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염소가 포함돼서 오잖아요. 근데 그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염소조차도 우리 몸에 노폐물로 다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진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경수로 되어 있는 물을 썼을 경우 뭐 비누를 안 쓰고 썼다고 해도 그 염소마저도 우리 몸에 달라붙게 되고 이게 쉽게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건조한 기후까지 만나면 이게 정말 더 건조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오신 분들이 가끔 호텔에 연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호텔들 물을 썼을 경우 밖에 나갔을 때 막 뻣뻣함에 막 계속 그 수분크림 바르고 막 그 스프레이 뿌리고 막 이러는 게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행 오신 분들한테서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라스베가스는 밖에 나오니까 너무 건조하고 피부가 너무 땡겨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저는 안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물이 그 석회질이 많은 물을 써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석회질이 많은 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경우 그 집에서 이제 물을 계속 쓸 경우에 집에 들어오는 그 관에 과연 이 석회질이 끼냐 안 끼냐, 결론은 낍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점점 두껍게 막이 생겨서 집에 들어오는 그 물의 수압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이게 백악사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쇠로 된 파이프는 쓰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구리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파이프를 씁니다. 구리 파이프 같은 경우는 약간은 끼지만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안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리로 되어 있는 관들을 꼭 써야 되는 구간이 있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구리 파이프를 쓰긴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쇠로 된 그 파이프는 안 쓰려고 하죠. 그거는 아무래도 석회질이 많이 끼니까. 최근에도 만났던 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라스베가스의 물에는 그 석회질이 많이 있으니까 오래된 집을 샀을 경우에 집 안에 그 석회질이 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와이프 집거래 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그 어떤 인스펙션에도 물 수압이 약하다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석회질이 그 연수기를 안 쓰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주둥이 부분에 한 1년이 뭐예요? 한 3개월만 지나가도 그 주둥이 앞부분에 끼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과연 그 파이프 안에는 낄까 안 낄까? 저도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영상이 시작이 된 건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집들은 대부분의 안에 관들은 다 플라스틱을 쓰고, 그리고 뜨거운 구간에서 되는 데만 이제 그 쿠퍼로 되어 있는 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집에 쓰는 그 제품들, 전자제품들 중에 식기세척기라든지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워터 히터 탱크,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그 경도가 많이 없는 물을 쓰는 지역보다는 수명이 조금 짧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석회질이 많은 지역에서는 과연 물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첫 번째, 연수기를 단다. 두 번째도 연수기를 단다. 세 번째도 연수기를 단다 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연수기는 무엇이며 연수기가 하는 그 작용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라스베가스로 들어오는 이 강물, 콜로라도 강의 강물에는 정말 많은 양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연수기의 원리는 이래요. 연수기를 이렇게 보시면 물론 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옆에 따로 큰 탱크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금 넣는 텅이 있고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그 연수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옆에 큰 통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 통 안에 레진이라고 하는 작은 구슬들이 있습니다. 이 레진 하나하나의 그 조각들은 나트륨을 잔뜩 포함하고 있대요. 나트륨을 잔뜩 갖고 있는 그 레진들이 Ca2+, 칼슘과 마그네슘 Mg2+의 요 물들이 그 레진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갖고 있던 그 나트륨의 성분을 놔주고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 성분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 그 과학적인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물이 그 레진을 통과를 하면서 레진이 갖고 있던 나트륨과 그걸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거길 지나간 물들은 갖고 있던 칼슘과 마그네슘을 레진에게 주고 그 레진이 갖고 있던 나트륨을 물에 포함시켜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진을 통과하면서 물에 그 갖고 있는 성분을 뺏기고 놔주고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물이 석회질이 많은 물에서 연수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레진이 함께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어느 순간 그 물이 지나가면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잡다 보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 레진이 잔뜩 갖고 있던 칼슘과 마그네슘을 이제 배수로 빼주면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나트륨을 포함하는, 그때 우리가 이제 채워놓은 그 소금통의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나트륨을 다시 보충을 해주면 그 레진은 다시 나트륨을 잔뜩 포함하고 갖고 있던 그 칼슘과 마그네슘을 배수로 해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때 그 소금통에 있는 소금을 다시 한가득 레진들이 포함을 해서 다시 또 새로운 그 칼슘과 마그네슘을 잡을 준비를 하는 거를 바로 재생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잠깐 팁을 드리면, 가끔 연수기를 이렇게 팔러 오시는 분들 중에 세일을 하다 보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소금 안 넣어도 되고 훨씬 편해요 라고 하면서 필터로만 갈아주시는 그런 연수기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필터로만 가는 아이의 정식 명칭은 워터 소프트너가 아니라 이거는 워터 컨디셔너입니다. 이 아이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밖에 있는 그 강물이 뜨거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벌써 석회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 석회질이 덩어리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걸러주거나 아니면 그게 습도물로 바뀌면서 거기 이제 염소가 들어가잖아요. 그 염소가 들어오는 부분을 이제 걸러주는 그런 필터의 효과를 하는 거지, 그 필터를 물이 통과했다 그래서 물속에 갖고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연수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터 역할을 해주는 약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 자체에 갖고 있는 그 칼슘과 마그네슘을 없애시려면 무조건 필수로 소금을 넣어야지만, 그래서 레진을 통과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물 자체에 갖고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안 넣는 제품은 솔직히 베가스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필터 같은 게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수자원의 물이 경도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동부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중부에 사시는 분들, 내지는 캘리포니아 저 위에 북부 뭐 저런 시애틀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소금을 집어넣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 연수가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컨디셔너로만 해결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라스베가스는 무조건 필수로 연수를 해야 되는 곳이고요. 가끔 되게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 중에는 연수를 하고 그 옆에다가 다시 그 워터 컨디셔너를 또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다 같이 하시면 염소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추천하는 그 두 개 콤보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 연수물은 집안의 싱크대만 빼고 모두 공급이 됩니다. 싱크대만 연수물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싱크대는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하거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미네랄로 먹을 수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먹으면 안 되는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싱크대로 오는 물 라인에 찬물은 경수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뜨거운 물을 같이 사용하시게 되시면 이때는 또다시 연수물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먹는 물이 깨끗한 물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싱크대 부분에 정수기를 설치하셔서 식수는 정수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의 물은 연수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도가 많은 물 자체,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이 물 자체가 전혀 문제가 있는 물은 아니에요. 단 우리가 뭐 샤워를 했을 경우에 피부에 남는다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정말 피부 그런 거 상관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냥 상남자로 나는 뭐 상관없어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 집안에 물을 쓰는 그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조금 오래 쓰고 싶고, 그리고 나는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뻣뻣함, 라스베가스 건조하니까 그런 뻣뻣함이 너무 싫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로 필요한 거고요. 집을 사시고 나서 연수를 안 한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저는 하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요즘 되시면 제가 그 공사하시는 형님이랑 항상 이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 형님이 예전에는 원래 메인으로 하시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연수기예요. 연수기랑 정수 시스템 달아주시는 걸 되게 오래 하셨는데, 저희 집에도 거의 매번 갈 때마다 이 형님이 달아주시는데, 뭐 가격도 제가 이 형님한테만 한 게 아니라 미국이랑 다른 업체랑 견적을 많이 내봤는데 이 형님이 확실히 저렴하고 설치도 깔끔하게 잘해주시고, 뭐 한번 해주시고 나면은 신경도 써주시고 하니까 저는 정말 오늘 영상을 다 들어보시고 베가스 살고 있는데 난 집을 샀는데 우리 집에는 연수기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연수기를 한번 달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아래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형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꼭 무조건 베가스준 채널 보고 제 베가스준이 추천해줘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 형님이 더 가격도 잘 맞춰주시고 뭐 설치 같은 거 더 깔끔하게 좀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의 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라스베가스에 관련된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이 뭐 베가스 계신 분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도 같이 가서 설치를 다 해드린다고 하니까 아래 연락처를 보고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베가스 준 영상 보고 연락드린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